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 이노베이션 말씀드립니다. 네, 좀 조정파가 들어왔죠. 조정파가 들어온 모습입니다. 사실 이 조정파는 역시 이 가격 권역 여기에 이제 물량이 좀 있기 때문에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데요. 이 자리에서 매물이 흘러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베리스모 테라페틱스 관련해서 카티 치료제 호재료가 아침부터 등장이 되면서 기대감을 좀 높였었는데 하지만 이제 수급 흐름에 눌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네, 이 부분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영상 후반부에는 이노베이션 외에도 여러분들이 그 매집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종목 막판에 말씀드릴 테니까 꼭 귀담아 들으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노베이션 말씀드릴게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뭐 이 재료가 떴잖아요. 약업신문을 통해서 아마 제일 먼저 뜬 것 같은데 1월 13일에 장 시작하기 전에 카티 치료제 임상 일상 첫 환자 투여 완료. 이 건이죠. 이거는 이제 혈액암 건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그 SYNKIR 110이 아니라 312 임상건에 대한 겁니다. 그 임상건은요, 바로 이 원문 사이트를 통해서 보면 바로 이 임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환자 수 18명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스타디 스타트는 작년 11월 1일에 출발이 됐다는 거. 그리고 일정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네.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SYNKIR 110 임상. 네, 이거는 바로 지금 현재 보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310에 대한 거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건과 관련해서 임상 일상 첫 환자 투여 완료 기사가 실려서 이것이 주가를 좀 쭉 치고 올릴 만한 그런 강점 있는 재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위쪽에서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이 구간이 물량이 좀 포진돼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이제 사모펀드 물량을 받아주는 외인들이 오늘은 좀 15만 주 매도를 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사면서 주가는 밀리고 그런 양태가 나온 거죠. 예, 지금 사모펀드는 여전히 이제 계속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전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외인들 입장에서도 이제 사모 물량을 받아주다가 어느 정도 매물 있는 가격대에 오니까 슬쩍 이제 멈춘 거죠. 순매수를. 그러다 보니까 주가 내리고 또 이제 어느 정도 내리면 또 외인들도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어떤 전개 과정이 될 거냐면은 결국 사모 물량이 외인들한테 들어가면서 결국 사모 물량이 거의 소진됐을 때는 외인들이 지분율을 늘린 상태에서 외인들 의지대로 주가를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매물이 있는 권역이기 때문에 외인들도 슬쩍 일시적으로 또 손을 놓은 거예요. 네, 그런 과정이라고 보셔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카티 치료제권에 재료가 나왔어도 신통치 않은 행보를 보였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잘 아시다시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모펀드 물량은 자꾸 그 소진이 돼 있는 상황, 소진이 돼 가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거의 이제 100만 주 정도 남을 정도로, 아직은 이제 거기까지는 안 가겠지만 100만 주 조금 넘을 정도의 물량만 갖고 있고, 이 460만 주 중에서 한 4분의 1 정도가 거의 지금 현재 털려간 시점이기 때문에 그 사모펀드의 매도의 압박은 그렇게 크게 강하지 않을 겁니다. 또 어느 정도 좀 흔들면 외인 다시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가는 밀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 베리스모 테라피틱스에 대해서 재료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들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는 비중을 좀 줄였다가 밑에서 또 잡는 그런 매매도 이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비중 조정을 이제 해서 매매를 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노베이션이 지금 꺾어져 가지고 결국 이전의 저점을 깨고 다시 내려가는 흐름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리를 잡기 위한 과정이 진행되는 정도다. 요 정도로만 보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이외에 다른 색다른 정보라든가 사인이 필요한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노베이션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신속한 소식과 사인을 드릴 거예요. 다른 부분도 도움을 드리고요. 꼭 이노베이션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매집주를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네, 요거 말씀을 지금 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매집주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매집주라고 한다면은 모아가는 거죠. 네, 결국 이제 한 번에 사지 않고 나눠서 분할해서 매수를 해서 결정적인 기회 때 튀면 그때 대박을 먹는 종목이 바로 매집주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를 드릴 종목은 바로 이 매집주입니다. 네, 매집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 기간은 뭐 단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한 1 내지 3개월 정도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이게 빠르면 뭐 물론 1개월 정도에 터질 수도 있고 늦으면 뭐 3개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초창기에 이제 모아가는 겁니다. 네, 그런 매집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주가 자체는 한 2만 원에서 4만 원 선 정도의 적절한 가격선에 있습니다. 저가주가 뭐 매력은 있지만 여러분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거 아실 거예요. 네, 이 정도 종목이 딱 좋습니다. 우량 중형주 정도의 자본금을 가진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총은 3천억에서 한 6천억 정도 수준 적절하죠. 그리고 자본총계 역시 자본총계는 뭐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총계죠. 즉 그 회사의 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매집을 해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1,000억에서 3억 정도니까 적정합니다. 이게 너무 커도 무겁죠. 근데 그렇진 않아요. 네. 그리고 목표 가격은 더블 가격이나 또는 세 더블, 세 배, 요 정도, 그 정도를 목표로 하는 그런 매집주를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 종목이 그럼 어떻게 생겼는가? 주봉 주가 차트부터 한번 보면은요. 자, 이런 모양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바닥을 만들다가 이른바 구덩이를 판다고 그러죠. 네, 구덩이를 파면서 개미를 털게 만들고 거기서부터 쭉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한 더블 정도 시세는 이미 냈어요. 네, 하지만 여기서 조정파가 지금 진행 중이고 진짜 승부는 2차나 3차 시세에서 승부가 나리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주봉 차트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 요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최대 강점은 뭐냐면은 이제 해리급 정책 관련주예요. 해리급. 근데 정책 관련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걸 생각하시겠어요? 지금 차기 대선을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 정책이 제일 강력한 그 정책이란 말이에요. 정책 이슈란 말이에요. 뭐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물 해석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움직였어요. 그러나 정책 관련주는 지금 현재 움직이지 않고 있고 이게 뜨면은 더 클 겁니다. 정책 관련주의 이점은요. 인물 테마는 인물 테마의 강도가 죽으면 바로 제자리 가지만 정책 관련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을 받아도 큰 폭으로 아주 급등하지 않는 이상은 자기 자리를 잘 사수를 해요. 그러니까 좀 방어적인 이점도 있는 가운데 큰 시세를 기대해 보는 거예요. 요건과 관련된 헤비급 정책 관련주 대장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시장 어렵잖아요. 최근 시장에 휘둘리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종목을 제가 요 정책 관련주 중에서 선택을 했고요.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재무 실적이 역시 안정적이라는 거,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들께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연간 실적 같은 경우가 계속 영업이익 꾸준히 잘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테마주 그러면 실적도 형편없는데 주가만 위쪽으로 크게 올리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요게 강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전무하다는 얘기예요. 요게 일단 강점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현금이 이 기업이 얼마나 있는가 요걸 한번 봤더니 현금성 자산이 한 1,000억에서 3천억 정도 요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거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외인 기관 매매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이제 안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를테면 이런 정도 상황입니다. 지금 초록색이 기관이죠. 그리고 빨간색이 외인, 파란색이 개인입니다. 이 외인 기관 매매의 영향은 좀 덜 받아요. 그래서 외인이 사거나 팔거나 기관이 사거나 팔거나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이 외인 기관 매매는 우리가 중점 변수로 보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외인 기관 매매가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 기관이 순매수 강도가 엄청 셉니다. 요거는 나쁘지 않은 거죠. 외인 기관 매매는 너무 신경을 안 쓰시되 지금 현재 동향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매집주입니다. 매집주는 살살 모아가면서 결정적인 기회에 대박을 터뜨리는 전략이 유효한 종목이고, 그래서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의도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제가 뭐 이 종목 딱 드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비중을 얼만큼 모아가고 어느 타임에 들어가라 마라. 그리고 어느 정도 시세가 났을 때 여기서는 비중을 어느 정도 떠는 게 좋겠다. 막 이런 세부적인 전략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장이 혼잡할 때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종목이고 가장 베스트 수혜받을 섹터 공략하는 것이 지금 시장에 맞습니다. 실패 시에 타격이 작아야죠. 재무실적 안정주에서 선택을 해야지 엉뚱한 데서 우리가 쪽박을 당해서는 안 되죠. 그겁니다. 타점과 비중 전략을 정확히 드릴 거고요. 모아서 크게 터뜨리기 좋은 베스트 종목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여러분께서는요, 이 번호로 매집주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케어를 하면서 끌고 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매집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